우리나라 교육 발전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0년대는 전쟁이 나고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전쟁 영웅이나 천재나 이런 사람을 원했을 것 같아요. 교육 트렌드가. 그러다가 한 70년대쯤 와서 영재, 집안을 일으키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선비사상. 악어에 가서 급제해가지고 어서와를 받아야지만 성공이야. 이런 게 아주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게다가 그 다음에는 공부만 잘하면 안 되는구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인성교육을 중시하다가 다시 이제 요즘 얼마 전까지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창의성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아왔으니까 우리 이제 강원도 강릉 사람으로 지금 교원대학에 있는 이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창의력 쪽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강의 들어보면 10년의 법칙,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그냥 창의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갔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을 교육을 해서 뭡니까? 사법고시를 평생을 거쳐 했지만 연수원이 졸업한 사람이 반 이상이 취직이 안 된다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적성, 학생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는 내 소유물입니까? 내 겁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엄마한테서는 욕심이 생기고 다구치게 되고 그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의 모양대로 이렇게 빚었다면 정말 신의 선물이고 이런 세상의 민주시민으로 키워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격 존중 사상이 대화법하고 이 학생 교육, 아이 교육에는 기본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김민주 학생이 얘기했지만 학생도 인격을 존중해야 되더라고요.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제가 30명 조사했다 그랬죠. 어머니하고 또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고 정말 친구 같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하고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머니들은 칼을 하나씩 갖고 계세요. 큰 칼. 그 칼이 뭔지 아세요? 모성애입니다. 잘 쓰면, 전쟁이 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칼이죠. 좋은 거죠. 근데 잘못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찔리고 아이도 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전에 뉴스에 나왔죠?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아이를 쓰리거든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돗개 2마리를 갖고 와서 선물로 줬어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누렁이고 하나는 하양이야. 하얀 거야. 근데 하얀 거는 족보가 있고 굉장히 족보가 있는 진돗개고 요거는 모양은 같지만 좀 뭐 그렇지만 하여튼 똑같으니까 잘 좀 키워보라고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렸다가 1년 후에 거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얀 족보가 있다는 그 개는 반질반질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누렁이는 비리 먹은 것처럼 사람을 보면 슬슬 피하고 비리 먹은 개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쟤는 저렇게 될 거야.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믿어주라는 겁니다. 높은 기대를 가지시고. 내 손을 들면 딸랑딸랑한 소리가 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무려 1495회. 따라가세요. 1495회. 1500번이죠? 그렇게 하니까 손을 들으니까 딸랑거리는, 팔을 들으니까 딸랑거리는구나. 그러면 공부하는 건 더 어려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걸 이해하는 건 더 어렵죠, 사실. 딸랑이 들기만 하고 흔들기만 하면 소리 나는 거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1500번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은 광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더라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알았어요. 책을 스토리텔링이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애가 처음에 책을 못 읽으니까 어머니가 먼저 읽어주잖아요. 근데 뭐 닭이 푸드득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애가 보겠습니까? 푸드득 막 껑충충 뛰면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해야만 애가
눈을 보고.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가릴 때도 풀파워 원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맞춰서 해야 돼.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한 이틀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오랜 반복 교육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하려면 동기 유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로지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게. 어머니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머니들 교육 받으셨습니까? 어머니 교육 확실히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그랬으니까. 다음에 깐깐하게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여지껏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잖아요. 진로지도. 아이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콩깍지가 끼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이. 아까 얘기했죠. 모성애라는 콩깍지 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우리 애가. 제일 모르는 분이 어머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얘는 공부에도 취미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운동은 너무너무 잘해. 그 얘 운동해야만 100% 성공할 수 있어. 중학교 1학년인데 대회 나가서 촛대에 나가서 4강에 들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올림픽 챔피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안 시킨대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안 시킨대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학교 코치 선생님, 지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까지도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학생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런 어머니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자세히 바라보셔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사람만, 재밌는 사람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만 서울대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두 형제를 다 보낸 아주 강원도에서 1등하고 이 정도였어요. 특별히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서산대사가 말했죠. 세상에 큰 일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왼수가 되는 것도요. 사소한 일을 못했을 때 원수가 돼요. 오히려 큰 잘못을 하면 별로 원수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기도. 공부도 똑같아요. 어릴 때 조그만 자극은 커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애가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이뻐 뭐 이러는 사람 있죠. 그 친구가 바로 그런 걸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선녀가 나와서 물에 적시니까 더 이뻐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스토리텔링인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걸 학생이 와서 이제 공지파지를 보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바빠 엄마 저리 가. 엄마한테 설거지 하는데 바지끄러기 잡아당기면서 좀 얘기 좀 들어달라면 또 귀찮다 그러고. 할아버지 때 가니까 할아버지는 손주를 이뻐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어줘. 그래 어떻게 됐니? 그 다음에는 그랬어?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 교육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너네들 집안 식구들 다 멈춰라. 다 모여라. 동네 할아버지까지 모셔와가지고 애들 그 앞에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멀리서 보니까 형이 얘기하면 칭찬받고 박수받고 돈도 주고 사탕도 주고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가서 이제 읽고 아빠 나도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이서 취미가 붙었어요. 무슨 취미가 붙었죠? 책 읽는 취미가 정말로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책이 없으니 그때 당시엔 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는 그 한 지씩 산 동화책을 갖다 줘봐야 한나절이면 다 읽는 거야,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더 많았죠. 한번 데려다 놓으면 되게 편하더래요. 딱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루 종일 짹소리도 없이 계속 책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량이 많고 이미 책상머리에 앉은 습관, 자기주도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거죠. 너무 간단하나요? 두 번째는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한 피영의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삼육대학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내 딸 키우기 위해서 그만두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한테 세뇌 교육이라고 말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육을 가지고 세뇌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세뇌 교육처럼
그렇게 시켜서 1500번을 한 거죠. 그죠? 1500번을 그렇게, 야,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성공이 있고 예쁜 이성이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성공이 다 책에 있는 거야. 라를 설명을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 대딸이고, 한 가지는 이제 캠브리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손이 양도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너무나 공부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치고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기에 엄마가 숙제를 하나도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엄마들한테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대. 저 엄마는 어떻게 숙제도 안 봐줘? 사실 그게 주도 학습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가 다, 엄마가 다 해주는 거지. 이렇게 보면 시 쓴 것도 다 엄마가 써주고, 그림도 다 엄마가 써줘서, 우리가 보고, 못하더라도 놔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좀 늦었지만, 4학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이 계속 NIE라는 거 있잖아요. 신문으로 이렇게 조사 연구해서 뭐 하는 방법을 해 취미를 붙이기 시작해서, 불같이 그동안에 있던 잠재력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답니다. 후배님들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힘든 시기 보내실 텐데 언젠간 지나가는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3학년 분들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죠? 열심히 하시고 시간 정말 빨리빨리 가니까 약간 불안하긴 하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파이팅!